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식을 써서 풀라고. 식을 안 쓰니까 틀리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죠. 아, 그래서 식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데?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벌써 4월 중순이 지났네요. 이제는 신학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서서히 안정기에 들어갈 때죠.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변에서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몇 반은 수학 단원평가를 봤대.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대. 애들 성적은 어떻대 하면서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보통 저한테 단원평가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제서야 아이한테 너 단원평가 봤니?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편이에요. 보통은 다 맞고 오는 편이라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데, 근데 최근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전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더라고요. 현재 5학년이잖아요.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주관식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서술형 문제가 마지막 몇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본 문제는 약수와 통분 단원평가였는데, 워낙 단원 자체도 좀 어려운 단원이 맞기도 하지만은 여태까지는 좀 잘했던 아이들도 많이 틀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담임 선생님이랑 1학기 상담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선생님께서 되게 비슷한 말을 하셨었어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문제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할 뿐더러 서술형 문제 답을 쓸 때도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술형 문제 아니면 문장제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문장을 식으로 옮기고 그걸 단계별로 설명하듯이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어를 수학으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문장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을 안 쓰고도 대충대충 풀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식을 안 쓰면 중간에 이렇게 꼬아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식을 써서 풀라고. 식을 안 쓰니까 틀리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죠. 아, 그래서 식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데? 당연히 안 배워도 처음부터 그냥 식을 척척 잘 쓰는 애들도 있겠죠. 우리 애들만 빼고. 그렇지 않나요? 몇 년 전에 긴 문장의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아이가 손도 못 댔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거는 어휘랑 문해력 문제.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식을 모른다. 세 번째로는 식을 세우는 방법을 모른다.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 이런 문제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지 좀 아이랑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가 정말로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어른이 봐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문제를 보고, 제가 봐도 이 설명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답지를 보고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아, 이 작가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다 라고 이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그때 가서 풀거든요. 아이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신력 있는 대회나 수능 같은 데에서는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은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평소에 아이가 푸는 문제집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문장이 나왔다고 하면은 아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서술형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아니면 식을 쓰는 방법을 모를 때 당연히 학원 가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집에서 그걸 잡아주려고 하면은 엄마가 최소 수학교육과 이상은 나와야지 좀 바르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한 엄마들이잖아요. 저도 아이가 한참 헤맬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저보다 한참 위인 선배 엄마 말을 듣고서는 조언을 듣고 이 문제집을 한번 사봤어요. 뭐냐면 짠!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 문제집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문제집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이 문제집으로 인해서 수학을 풀 때,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는 이 방법론적인 거를 유형화시켜준 문제집이었거든요. EBS 수학 강사 되게 유명하신 분 있죠? 정승재 선생님. 생선님이시죠. 이분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아이들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 경험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제집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이가 풀어보고서는 확실히 효과를 본 문제집이라서 저희처럼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유형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문제집이 적합한 문제집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거는 목차를 보시면 바로 답을 아실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는 전략편, 실전편, 경시편. 그리고 전략편을 보시게 되면은 전략편에서는 식 만들어서 해결하기, 그림 그려서 해결하기, 표 만들어 해결하기.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개념별로 단원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문제 해결 전략별로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문제들은 현 학년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집은 레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기본 응용 심화 단계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응용을 풀고 그 다음 심화 중에서도 심화 중에 가장 쉬운 단계, 디딤돌로 치자면은 최상위 S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실전편이나 경시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S보다는 조금 더 높은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전략별로 단원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면은 현 학년 안에 개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본 개념서 푸시고 그 다음에 응용 푸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을 가벼운 심화 문제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행을 빼놓은 경우에는 물론 이 문제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집에서 확실히 강조하는 것은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결 방식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더 적합한 문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문해길 문제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8가지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그림 그려 해결하기, 표를 만들어 해결하기, 규칙을 찾아 해결하기, 예상과 확인으로 해결하기, 조건을 따져서 해결하기, 단순화하여 해결하기.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먼저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아예 설명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개념 총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뭐 수 파트, 도형 파트 등등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을 활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해결 전략 적용하기 파트예요.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 전략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을 시켜줍니다. 특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문제 분석 중에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맨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해줘요. 내가 이 식을 쓰고 있긴 한데 이게 뭘 풀려고 하는 거였지? 아니면 내가 뭔가 식을 써서 풀기는 했는데 이게 뭘 구한 거였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미리 잡고 가는 거죠.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다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집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아까 8가지 전략 생각나시죠? 8가지 전략 중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 이 문제가 풀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조차 몰라가지고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태였다면은 이제는 골라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래? 하면은 훨씬 고르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풀이로 넘어가는 거죠. 풀이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풀이 과정도 단계별로 나눠서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들이 옆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풀이 연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텝을 거쳐서 답을 내는구나 하고 인지하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옆에 이제 앞에서 봤던 비슷한 문제를 자기가 직접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풀이 과정까지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은 문제집이 한 권 끝날 때쯤에는 이 방법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결 전략 적용하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해결 전략 완성하기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쉬운 심화 문제들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뒤에 이렇게 실전편이랑 경시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더 난이도가 높아서 중급, 고급 심화 문제집과 좀 비슷할 거고요. 다른 심화 문제집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집을 선택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문제집이랑 비슷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 전략 적용하기 이 파트를 많이 연습을 시키셔서 뒤에 나오는 실전편이나 경시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문제집처럼 그냥 막 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구하려는 것과 조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나가면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쭉 하면 되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친구들 많죠. 아이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엄마도 나도 수학 잘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문제집도 있으니까요.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